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거 애플과 인텔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애플과 현대차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애플은 15년간 거래해온 인텔과의 거래를 끝내기로 합니다. 기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인텔과 15년 동맹을 끝내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컴퓨터까지 모든 제품에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한다. 아이폰부터 아이맥까지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해 애플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스티브 잡스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중앙 처리 장치를 모든 컴퓨터 제품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하는 ARM 기본 프로세서를 맥 컴퓨터에도 똑같이 사용하겠다는 거다. 애플은 이를 통해 아이폰부터 컴퓨터까지 제품 간 통합성을 향상시켜 애플 제품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애플은 올해 말께 자체 칩이 내장된 컴퓨터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서 인텔과 결별하는 이유가 애플 제품 생태계의 통합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는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해 왔으나 맥북, 아이맥, 맥 프로 등 컴퓨터 제품에는 인텔이 만든 칩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애플이 앞으로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애플과 인텔의 동행은 향후 약 2년 정도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쿡 CEO는 이날 대담한 변화를 주는 것은 훨씬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간단하지만 단순한 이유 때문이라고 모든 제품에 자체 칩을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맥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은 애플의 핵심인데 자체 설계한 칩과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팀 쿡 CEO가 인텔과의 결별을 발표한 이날, 인텔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텔의 차트입니다. 왼쪽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6월 22일경입니다. 6월 22일 주가의 등락을 살펴보면 59.73달러에 시작해서 58.83달러까지 빠졌다가 0.79% 상승한 60.09달러에 마감합니다. 그 다음 날인 6월 23일 주가의 등락도 살펴보면 60.19달러에 시작해서 59.861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0.28% 하락한 59.92달러에 마감합니다. 즉, 애플의 결별 발표가 있었음에도 인텔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큰 하락을 보인 곳이 있는데요. 오른쪽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7월 24일 인텔의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13.66% 떨어진 52.15달러에 시작하여 49.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6.24% 하락한 50.59달러에 마감합니다. 그럼 이날 인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월 23일 인텔의 2분기 매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내용을 담은 7월 26일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인텔은 2분기 매출 197억 달러, 주당 순이익 1.1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고 시장 예상치인 186억 달러를 상회한다. 주당 순이익 또한 작년 2분기 0.92달러보다 높고 시장 예상치 1.11달러를 넘어섰다. 실적은 개선됐지만 이날 인텔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0.6% 폭락해 54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정규장에서 주가는 1.06% 하락한 60.40달러에 마감했었다. 이날 폭락으로 인텔 주가는 15년 만에 경쟁사 AMD에 역전됐다. AMD는 주가는 23일 기준 주당 63.25달러였다. 인텔이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7나노 제품 생산 시기가 문제였다. 인텔은 컨퍼런스 콜에서 수율이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해 7나노 제품 출시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지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텔은 이미 수차례 7나노 제품 생산 시기를 미룬 바 있다. 양산이 6개월 지연된다면 인텔 7나노 CPU 출시 시점은 PC용이 일러야 2022년 하반기, 서버용은 2023년 하반기가 된다. 최초 계획보다 1년여가 늦어지는 셈이다. 인텔은 2018년 하반기부터 14나노 제품군 공급난을 겪고 있다. 2018년으로 예정됐던 14나노 진입이 늦춰지며 14나노 제품군이 늘어나고 결국 14나노 생산 라인이 부족해진 것이다. 인텔은 공급난 해결을 위해 CPU를 제외한 14나노 반도체 제품군을 삼성전자, TSMC 등 타 파운드리에 맡기기도 했다. 인텔은 지난해 말 노트북용 CPU로 첫 10나노 제품군을 선보였지만 데스크톱과 서버용 프로세서는 여전히 14나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인텔의 7나노 제품 생산 시기의 문제와 14나노 제품군 공급난을 겪으면서 회사 자체의 문제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2일 애플이 자체 칩으로 완성된 맥을 발표하면서 인텔과 결별한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의 생태계 통합성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인텔의 제조 한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을 읽겠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인텔 프로세서 기반의 이전 세대 맥보다 최대 3.5배 빠른 CPU, 6배 빠른 GPU, 15배 빠른 머신러닝 성능을 제공하며 배터리 시간은 최대 2배 늘었다. 애플은 탈인텔을 통해 부품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가격대의 맥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텔은 연간 매출이 2에서 4%에 달하는 2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애플과 현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애플이 현대 기아차와의 협력론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는 애플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플이 인텔과 결별할 때에는 팀 쿡 CEO가 직접 온라인에서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협력론을 중단한다고 한 이유는 현대 기아차의 회사 문제나 결함이 아닙니다. 현대 기아차가 언론에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이 애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인텔처럼 현대 기아차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애플은 15년 연애를 마치고 인텔에 직접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과 현대차는 아직 사귀는 단계도 아니에요. 그것도 썸을 타면서 사귈까 말까 하던 중에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낸 것입니다. 애플과 인텔이 헤어진 진짜 이유는 인텔의 제조 한계, 즉 인텔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현대 기아차와 연애를 고민하는 이유는 연애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 애플이 삐진 거죠. 그리고 애플과 인텔은 너무 오래돼서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애플과 현대 기아차는 애플이 자신들의 완벽한 최적의 파트너로 현대 기아차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 자체가 튼튼하고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주가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기아차의 협력회사라고 하여 이번 애플카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뉴스와 변동성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리고 관련 주식 주주분들 모두 좋은 결과로 수익 내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